네, 전국에 계신 폰폰 한자 그리고 알파벳 한자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 특허받은 한자 암기 박사 동양북스에서 나오는 책 무료 강의를 지금 실시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 127강 우리가 사람 삶 자연에 있어서 사람과 관련된 글자 중에서 신체 다 살펴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다 살펴보셨습니다. 신분과 관련된 글자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신분이라 하면 갓난아기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즉 장유유서에 따르면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장유유서가 있죠. 갓난아기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 다음에 신하가 임금까지 이르는 과정. 이런 거를 이제 신분이라고 하는데, 생태적인 신분, 즉 갓난아기에서 노인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가 생태적인 신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종이 임금까지 이르는 그런 계급적인 과정을 계급적인 신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127강 여러분의 교재 295페이지를 봐주시죠. 자, 이번 이 글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글자가 어떤 글자일까요? 이제 이 정도 되시면 여러분들이 유추를 좀 하셔야 되겠죠. 유추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글자는 일단 물숫자가 들어가 있죠. 물숫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함께 공자가 들어가 있고, 함께 공자 밑에 요 뱀사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가 있는 것이죠. 오늘의 학습은 이제 신분 관련된 글자이기 때문에 이 뱀사자 태아사자 그럽니다. 요 뱀사자는 여러분들 교재의 그림에는 이제 어린아기처럼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요런 식으로 된 벌레와 같은, 즉 뱀이 꿈틀대는 모습과 같은 갑골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뱀사라고 했던 거는 요 글자 자체가, 요 그림 자체가 뱀이 마치 이렇게 뱀이 꼬랑지와 머리가 있는 뱀이 따리를 틀고 있거나 꼬리를 든 모습에서 뱀사라고 된 건데, 실제 뱀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태아, 복중에 있는 태아. 어린아기들이 보통 이렇게 뱀이 따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있는 모습을 연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 사자, 태아나 사람 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아 사라 그래서 꼭 태아만 뜻으로 사용되는 거 아니고 어떤 경우에 사람의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가 사람이라 그러면, 자 보세요. 요 함께 공이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거리 항자입니다. 항간에 의하면 말이죠.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잖아요. 거리 항자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어디에? 거리죠. 자, 그럼 여기에 물수가 붙은 뭐예요? 물이 함께 모여 있는 곳 어디입니까? 항구 항자입니다. 인천항, 김포항, 공항 할 때 항구 항자예요. 유추가 좀 되시죠? 자, 여기서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 뭐라고요? 그렇죠. 뱀사자입니다. 태아사자입니다. 야, 이 잘 안 지워지는구나. 이게 바로 사왔는 건데도 지워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이게 더 낫네. 이렇게 쑥쑥 지워지네. 네. 자, 자꾸 자자 그러니까 무슨 물건 파는 사람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127페이지 뱀사자 나왔잖아요. 이 뱀사자가 태아 사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재단이 들어가고 이 뱀사자 태아사가 들어가면 뭘까요? 유추가 가능할까요? 이 재단 위에 뭘 바쳤어요? 그렇죠.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대 역사를 보면은 태아들을, 어린 아기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제사 사자입니다. 제물로 어린아기나 어린아기가 상징하는 어떤 제물을 바친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 태아 사자 두 개를 그리고
요 함께 공자를 했습니다. 요 그림은 우리가 쓰는 글자는 아니에요. 부드러울 손, 손개손 그러는데 이 무속인이 두 명의 무속인이 제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설과 그런 글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볼모로 보내야 될 우리 쪽에 있는 누군가를 귀중한 왕자나 이런 그 공주를 볼모로 보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 것인가 뽑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손개손 부드러울 손 그리는데 원래는 이 두 명의 무속인이 이 제물을 드리는 장면에서 신에게 빌고 있는 장면인데 누구의 정성이나 또 이 간청이 받아들여질 것인가, 누구를 선택해서 주 제사장으로 삼을 것인가, 뭐 이런 것을 뽑다라는 가리는 장면이에요. 태아를 보낼까, 어느 무속인을 주 무속인으로 해서 제사를 지낼까, 뭐 이런 장면인데 요것이 단독 사용이 없으니까 뽑아가지고 보내다 해서 여기에 갈착자가 들어가면 이게 뽑을 선자입니다. 선발하잖아요. 선발이라는 것은 뽑아가고 보내는 거예요. 대표 주자로. 보낼 선자, 선발. 네, 그렇죠. 가릴 선자입니다. 뽑을 선자, 가릴 선자, 선발, 선거, 경선.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요 글자가 태아라면 요게 쌀포자죠?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쌀포자. 이 쌀포자에서 이 태아가 들어가면 뭐예요? 태아를 안고 있는, 아니면 복중에 들어있는 태아, 안을 포자입니다. 포자. 네, 안을 포자입니다. 이 안을 포자에다가 손수가 들어가면 원래 이 태아를 안고 있는 장면에서 안을 포자 했는데 이것이 포장하다, 쌀포자로 사용되니까 안다라는 뜻을 또 만들어낸 글자가 이 안을 포자입니다. 포옹하다. 뭘로 안아요? 손으로 안죠? 그러니까 손수가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뱀사자, 태아사자가 제사상을 만나니까 제사사가 되었고, 함께공을 만나서 두 개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가릴 선자, 보낼 선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쌀포를 만나니까 쌀포자, 안을 포자가 되었는데, 안다란 뜻보다는 싸다란 포장의 뜻으로도 사용되니까 손수가 들어가서 안을 포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뱀사자가 여러분들 교재 297페이지 보시면 128강입니다. 요 글자가 요렇게 되는 글자가 있죠. 큰 뱀파 그러는데 큰 뱀의 뜻은 없습니다. 요거는 갑골문을 보면은 머리카락이 치렁치렁한 여인네나 깐난아기의 모습이에요. 아기들이 태어나면 이제 머리카락이 없는 애들이지만 머리카락만 몇 가닥 보이고 그러잖아요. 조금 지나면 머리카락이 길어지는데, 머리카락이 길어졌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좀 자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란 어린 아기로 봅니다. 자란 어린 아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게 자란 어린 아기면 이 아기, 태아 이런 뜻이 주 뜻이고, 나아가면 사람의 뜻도 있다 그랬죠? 자, 여기에 이렇게 되면 뭡니까? 요거는 사람을, 요 구자가 나라 국자처럼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을 둘러싸고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가리키는 글자예요. 사람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 집이 있고, 이 집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집 주위를 둘러싸여 있는 뭐 성벽이라든가 아니면 뭐 나무 울타리라든가 이런 것이 경계가 돼가지고 모여있는 집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우리가 마을이라 그러죠. 이 마을, 저 마을 그러잖아요. 집 하나 있고 사람 한 집 사는 곳을 마을이라 그러지 않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마을이라 그럽니다. 집성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고을읍자입니다. 여기 이제 사람으로 사용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글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글자는 요거의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인자예요. 사람과 사람. 좋아하는 이성이 다가오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벌개지죠. 빛색자입니다. 염색,
채색하다 빛색자예요. 얼굴이 벌개집니다. 흥분됩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자와 여자가 부부관계를 갖는 장면일 가능성도 높아요. 빛색자입니다. 흥분한 것이죠. 여기에서 실사자를 한번 넣어봅시다. 옛날 각골문은 실타래를 끊는 칼이 들어가 있는 글자였어요.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고 실사만 남아있고 이렇게 써있는데 이 두 사람이 흥분을 했다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이 왔을 때 흥분을 했다는 것은 흥분하게 되면 숨이 가팠다가 이렇게 했다. 그러죠. 끊어질 듯 말 듯 해요. 그런 것을 연상해서 시를 끊는 글자를 만들어냈어요. 끊을 절자입니다. 끊을 절자. 그래서 절단, 절정, 절규, 절규나 절정 이런 데 글자, 단절에는 끊다는 뜻이 있지만 절정, 절규 이런 글자를 보시면 이 글자가 부부관계 시 흥분해서 이 숨소리가 끊어졌다가 뭐 이런 장면이죠. 넘어갔다가 안 넘어가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절정, 절규라는 단어에 사용된 거예요. 따라서 이 빛색자가 부부관계를 하는 장면, 좋아하는 남녀가 서로 어떤 애정관계를 하는 장면임을 알 수 있는 글자입니다. 더 리얼하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자, 이 살찐 어린아기, 좀 더 자란 어린아기, 아기가 자라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오늘 또 어떤 후배인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자기 형을 외삼촌이 너무 귀여워서 옛날에 논에 이제 벼베기 할 때 데리고 갔는데 한 손에 아기를 안고 벼베기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고 하다가 잠깐 뚝에다가 두고 벼베기 하는 사이에 그 아기가 약간의 이 둔덕으로 아마 이 논이 아마 뭐 경사진 논이었는지 그 둔덕으로 떨어졌는데 물이 별로 높지 않았는데도 어린 아기다 보니까 이 코가 물속에 잠겨가지고 자기 형이 죽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아기들은 잠시만 한눈 팔면 어딘가 갑니다. 그러니까 좀 자랐다는 얘기는 항상 어딘가로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달아나면 잡아야 되죠. 뭘로 잡아요? 손으로 잡죠. 잡을 파자입니다. 파가다 할 때 잡을 파자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란 어린아기라 했으니까 살이 쪘다는 얘기죠. 여기에 살과 관련되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되는 글자는 전부 다 이 육다로를 쓴다 그랬죠. 원래는 고기 육자를 써야 되는데 이 글자 대신 이 다로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육다로를 그립니다. 사람의 신체는 다 이걸 들어가요. 여기에 신체가 들어갔어요. 뭡니까? 살찔 비만. 비만이라는 것은 살이 쪘다는 얘기인데 아기가 살집이 올라서 토실토실해진 장면의 글자가 살찔 비가 되었습니다. 비만하다 할 때.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태아 사자에서 큰뱀 파자, 아기 태아 파자를 보셨고 여기에서 또 여러 글자가 파생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신분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어린아기가 뱀사 태아사자고 그 태아가 태어나서 좀 자라면 요 큰 뱀파 살찔 어린아이 파자가 된다는 사실. 여기에서 또 글자들이 무궁무진하게 늘어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죠. 다음엔 요거보다 좀 더 이제 자라서 조금 더 자란 어린아기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